2008년 9월 16일이에요.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를 이렇게 지나가던 페리 선장이 허드슨 강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다가 물 위에 둥둥 떠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건 다름 아닌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물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두고 둥둥 떠있는 여자였대. 순간적으로 선장은 시체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갑판원 둘한테 내려가서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선장의 지시로 갑판원 둘이 곧바로 물에 첨벙 뛰어들었는데 가까이 가도 미동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갑판원들도 진짜 시체인가 보다. 페리 위로 건져 올리려고 이렇게 머리를 딱 잡았는데 머리가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갑자기 하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막 엉엉엉 울기 시작했어, 이 여자가. 나는 갑판원이었으면 난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시체보다 약간 더 무서워. 보통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가까이 오면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가까이 갈 때까지 아무 미동도 없다가 갑자기 머리 이렇게 물 위로 올리니까 하고 살아났다고. 저 놀랍게도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태가 좀 좋지를 않았어. 몸은 희한하게도 한쪽에만 심하게 햇볕에 탔는지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요. 저체온증에 탈수 증세까지 막 벌벌벌 떨고 있었어. 그래서 이 선장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다. 나는 분명히 집 앞에 잠깐 조깅하러 나왔는데 지금 눈 떠보니까 나는 지금 여기 위에 와 있는 거라고. 무슨 일인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야. 선장이 911에 전화를 하고 이 여자는 맨하탄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이제 의료진들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이름은 한나업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서 우리 엄마한테 연락을 해달라. 그러면서 자기 엄마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의료진들이 깜짝 놀랐어. 한나? 당신이 한나업씨라고요? 그랬더니 한나가 그렇다. 병원에 연락을 받은 이 가족들이 한 걸음에 이 병원으로 달려와가지고 막 엄마가 울면서 아이고 한나야 우리 한나가 맞다고 막 이러면서 막 엉엉 우는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한나가 엄마한테 엄마 진짜 이상해. 나 집 앞에 잠깐 러닝하러 나온 거였거든?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잔뜩 젖어서 페리 위에 건져져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다. 지금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엄마가 한나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너 실종 상태였어. 무려 3주 동안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아듣는지 아니? 세상이 다 널 찾고 있었다고. 무려 3주간 실종 상태였던 여성이었던 거예요. 한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외출한 지 지금 몇 시간밖에 안 됐다고 하면서 혼란스러워했어요. 납치당했었나? 그래도 선장님이 바로 건져주셔서 다행이다. 3주간 물에 떠 있었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하나 얘기해드리자면 선장님 말씀으로는 이 한나 몸 상태 봤을 때 처음에 건져졌을 때 몸이 엄청 많이 불어 있어서 이거는 거의 몇 분 동안 떠 있었던 게 아니라 엄청 오랜 시간 물 위에 떠 있었던 정도의 이 살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자, 오늘 이야기해드리는 계속 사라지는 여자 한나는 1984년 11월 29일 오레건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 두 분 모두 감리교 목사셨는데요. 조금 특이한 거는 이 미국 안에서 오레건 안에서 그냥 교회가 아니라 일본인들이 주로 다니는 일본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부모님도 다 미국인이신데 이 엄마인 바바라가 예전에 이제 과거에 일본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도 하면서 몇 년 동안 지내가지고 일본어도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있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모님이 일본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 딸로 자란 한나는 굉장히 성격도 쾌활하고 친구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어딜 가든 약간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야외 활동도 굉장히 좋아했고 남들 챙겨주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왜 주변에 친구들 생일 다 기억하는 친구들 있잖아. 항상 내가 어떤 때는 까먹고 연락 못해도 매해 내 생일을 축하해주는 그런 되게 다정한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해서 나는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한나가 10대가 되면서 점점 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아지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제 종교 성향도 되게 큰 몫을 했는데요. 일단 아빠는 엄청 보수적인 편이야. 그리고 이제 반동성애자였어요.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는 세상에 동성애자로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동성애라는 거는 타락한 것이다. 성적인 일탈이고 변태행위다. 절대 우리는 그런 것과 타협할 수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엄마는 아니?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적혀 있어.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누구라도 증오할 이유가 없다. 약간 이런 주의였어요. 완전히 반대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 둘이 한나가 15살일 때 이혼을 해요. 아빠는 이혼 후에 이제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다니시는 바람에 한나는 이제 엄마 밑에서 자라게 됐어요. 그렇게 2003년 펜실베니아에 있는 브린모어 대학교에 진학해서 스페인어 전공을 합니다. 이 대학교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한나는요, 여자친구도 사귀고 남자친구도 사귀었어요. 동성애자 반대주의자인 아빠의 딸 한나는 사실 양성애자였던 거야. 근데 이게 10대 때부터 이런 성향을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대학생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자기 취향을 알게 된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다행이죠. 아빠는 선교 활동하느라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아빠는 가끔만 만났대. 자기가 방학했을 때 아빠 있는 외국으로 자기가 가거나 가끔 아빠가 미국 오면 만나거나. 갈등이 예상됨이라고 하시는데 아빠한테 아마 커밍아웃은 안 했을 거라고, 아빠 앞에서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겼을 거라고 친구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버지가 알면 노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나는 뉴욕시로 이사를 와서 정말로 선생님이 됐어요. 할렘에 있는 중학생들한테 스페인어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평소에는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면 외국에 있는 아빠도 만나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자, 다시 아빠 만나러 외국에 갔다가 이제 뉴욕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학기를 준비하던 2008년 8월 29일이었어요. 이날은 새 학기를 맞이하기 딱 4일 전이었는데요. 이날 한나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타임스퀘어에 있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러 나갔어요. 그리고 집에 다시 돌아와서 카드며 소지품 갖고 있었던 걸 방에 다 두고, 뉴욕의 허드슨 리버 있잖아요. 허드슨 리버 따라 강가 따라서 달리기 해야지 하고 러닝용 반바지를 입고 스포츠 브라를 입고 머리는 포니테일을 하고 이 집에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나는 주말 동안 돌아오질 않았어요. 같이 살던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룸메는 한나가 뭐 주말에 엄마 보러 필라델피아에 가끔 가고는 하니까 뭐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돼도 돌아오질 않는 거야. 월요일이 돼서야 룸메가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화요일에는 새 학기가 다시 시작되는 날이거든? 그럼 선생님이니까 집에 돌아와서 애들 어떻게 수업할 건지 준비를 해야 될 성격인데 오질 않는 거예요. 얘가 왜 안 와? 그래서 한나 핸드폰 번호로 010 뿅뿅뿅뿅뿅뿅뿅 전화를 걸었는데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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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핸드폰 벨소리가 한나 방 안에서 나는 거예요. 그 룸메가 뭐야? 하고 한나 방문을 열었어. 근데 이 방에 보니까 열쇠, 휴대전화, 뭐 현금 카드, 지하철 카드, 지갑, 신분증명, 여권, 돈 이런 게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엄마 보러 간 거 아닌가 했는데 엄마 보러 갈 때 항상 가지고 다니던 이 여행용 가방도 짐도 옷도 다 그냥 그대로 있었어. 다 거기 있고 그냥 한나만 홀연히 사라진 거예요. 룸메가 바로 이제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뉴욕 NYPD 가족들 그리고 한나의 친구들이 모두 다 한나를 찾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진짜 뭐 목격자도 없고 뭐 소지품이 어디 흘러진 것도 없고 그냥 정말로 연기처럼 사라진 거야. 이게 너무 미스테리한 거야. 일주일이 지나도 한나가 돌아오지 않았어. 당시 뉴욕타임스 기사에서는 마치 뉴욕시 도시가 입을 크게 벌려서 그냥 한나를 통째로 삼켜버린 것 같은 사건이다. 좀 홀연히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시간이 7일 지나고 8일 지나고 9일 지나고 NYPD도 아마 한나가 이 정도 됐으면 아마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가 됐지 않았을까. 이제 살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종 9일째예요. 갑자기 한나가 맨하탄에 있는 그 미드타운에 있는 애플스토어 CCTV에 잡혔다는 제보를 경찰이 받게 돼요. 경찰이 가보니까 진짜야. 무려 9일 동안 사라진 한나가 스포츠 브라에 러닝 반바지 입고 포니테일 하고 멀쩡하게 애플스토어 문 열고 랄랄랄라 들어와서 이렇게 막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있는 거야.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애플스토어에 한나의 동창이 있었어요. 손님으로 와서. 그래서 그 동창이 한나를 보고 한나야, 너 한나 맞지? 너 여기서 뭐해? 지금 사람들이 다 널 찾으러 다니고 있다고. 실제로 한나가 실종되자마자 뉴욕 전역에 전단지가 붙었어. 실종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동창도 한나가 실종된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보자마자 한나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CCTV 속에 그 포니테일을 한 여자가 에? 저 한나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알아본 사람이 한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러더니 자연스럽게 옆으로 가서
그 맥북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처음에는 뉴욕 경찰도 CCTV 화면 보고 저거 한나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자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닌가 싶은 거야. 한나 엄마한테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한나 맞냐고 CCTV 화면을 보여줬는데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한나 맞다고 100% 내 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래서 경찰이 애플스토어에 찾아와요. 한나가 썼던 맥북을 기록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 한나 아니에요 이러더니 HNNAH123456 한나 123456778 골뱅이 gmail.com 로그인 해가지고 자기 이메일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날 이틀 후에는 소호의 스타벅스에서 카메라에 또 잡혔어요. 경찰이 연락을 받고 바로 스타벅스로 출동을 했는데 이미 또 사라지고 홀연히 또 없어졌어. 그 경찰은 미치겠는 거야.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돈 땡전 한 푼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돈 뭐 카드도 없고 지하철 카드도 아무것도 없이 핸드폰도 없이 그냥 몸만 후련히 나갔는데 맨하탄에서 지금 10일 넘게 너무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밥은 어떻게 먹으며 잠은 어디서 자고 있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너무 멀끔해. 너무 깨끗한 거야. 이 CCTV 화면은 나중에 발견된 건데 나중에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NYSC 뉴욕 스포츠 클럽이라고 뉴욕 전역에 있는 이 헬스장이 있거든요. 거기 카메라에도 여러 번 잡혔어. 보니까 원래 한나가 여기 스포츠 클럽 그 헬스장의 회원이었는데 자연스럽게 그 헬스장에 가가지고 뭐 카드 이런 거 찍지도 않고 몰라 원래 회원이라서 그 리셉션 직원이 그냥 들여보내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헬스장 들어가서 운동은 안 하고 샤워만 하고 그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헬스장에서 샤워하고 나와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한 거야. 이 와중에 또 잘 씻고 다니죠. 자, 그래서 그렇게 무려 3주 동안 이 한나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3주 만에 허드슨강 남부 맨하탄 남쪽에서 둥둥 뜬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병원에서 깨어난 한나는 전혀 3주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빨리 퇴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수업 준비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새 학기 시작인데 한나 머릿속에는 아직도 자기는 계약해서 첫 수업을 앞두고 있는 8월 29일인 거야. 지금 벌써 10월이 다 돼가는데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 이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한나의 뇌를 정밀 검사를 해봐요. 근데 검사를 해도 뇌 그리고 머릿속의 신경 그 어떤 것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 번의 이제 정신 상담을 받으면서 결국 한나에게 어떤 진단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해리성 둔주라는 장애. 이게 뭐냐면 약간 정체감 장애의 일종인데 간혹 살인범들이 살인을 하고 자기 해리성 둔주 장애가 있다라고 변호를 하기도 하는데 자, 이거는 아주 드문 장애예요. 걸릴 확률이 0.2% 정도래요. 내가 누구인지, 이름, 몇 살, 어디 출신 전혀 기억을 못해. 그리고 또 특이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자꾸 어딘가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충동감을 느끼게 된대요. 이 해리성 장애가 있는 사람은 혼자서 수백 킬로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혼자 번쩍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스스로 이 해리성 둔주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혹은 아예 자기 정체성을 영영 잃어서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그냥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0.2%라도 왜 이런 정신적 병에 걸리게 되냐? 보통은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에 의해서 혹은 지진이나 홍수 같은 이런 자연재해를 겪었거나 트라우마에서 촉발이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미스테리한 거는 알려진 바로는 한나는 그 어떤 것과도 연관이 없다는 거야. 어릴 때 학대를 받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뭐 자연재해를 겪은 일도 없었고 뭐 전쟁에 참여하거나 그걸 겪은 일도 없었는데 도대체 뭐 때문일까? 그래서 최면 치료까지 시도했는데 전혀 알아낼 수가 없었대요. 도대체 한나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잠깐 어떤 분이 그러면 샤워는 어떻게 했지? 근데 다른 인격이 튀어나온 상황에서 메일 계정이랑 비번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그쵸? 근데 또 이 해리성 둔주가 특이한 게 뭐냐면 자기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데 생존법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일상적으로 했던 것들 있죠. 이거를 머슬 메모리라고 하죠.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하는 거야. 그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그 역할이 다른 곳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그 가설이 있는데 나는 누군지 모르는데 지나가다가 누가 말 걸거나 그러면 기존에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스몰 토크를 하기도 하고 내 이메일에 내가 매일 하던 일상대로 로그인해 메일도 확인을 하고 샤워도 하고 밥도 먹는다는 거지. 그러면 약간 이해가 가죠. 애플스토어에서 그 친구가 알아봐서 야, 너 한나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저 한나 아닌데요? 왜냐? 해리성 둔주 상태에 있으니까 나는 한나가 아닌 거야. 내가 누구인지 기억조차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미스테리는 이게 경찰은 도대체 한나가 그러면 땡전 한 푼도 없이 눈 뜨고 코 베이는 이 뉴욕에서 어떻게 밥은 어떻게 먹었냐는 거야. 3주 동안. 근데 이것도 이제 가설일 뿐인데 한나가 실종되기 바로 전까지 몇 달 동안 프리건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었대요. 프리건은 뭐냐면 프리와 비건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프리건은 과도한 소비, 낭비가 환경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소비주의에 반대하는 철학 같은 건데요. 그 실천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덤스터 다이빙이에요. 말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다이빙하는 거야. 식당 마감하고 이거 다 버렸을 때 쓰레기통 가서 남은 음식들 싸가든지 거기서 먹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마 이것도 머슬 메모리의 일종으로서 생존법인 거잖아. 어쨌든 먹는 거.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아마 3주 동안에 남은 식당 음식물들을 이렇게 주워 먹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생존했을 거다라고 추측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미스테리한 건 기억나요? 발견됐을 때 몸쪽 한쪽에서만 그 햇빛에 의한 화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왜 맨하탄 남단에 있는 강 한복판에서 갑자기 발견이 됐는지. 자, 한나를 발견한 선장님 이 발견된 위치와 조류를 계산해보면 아마 맨하탄 남단에 있는 이 피어 40이라는 약간 부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부터 떠내려 왔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나가 그 지역에 갔는데 뭔가 낯이 익다.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물 위에 불이 떠있는 이렇게 조명들이 이렇게 떠있는 이런 기억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마침 알아보니까 9월 11일에 한나가 발견되기 5일 전이에요. 뉴욕 사람들이 911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그 강에서 종이 등불 의식 같은 걸 했대요. 왜 그 일본에서도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 등불은 고인의 영혼을 상징한다 하면서 그 무슨 등 의식? 이런 거를 거기서 한 거야. 그래서 추측으로는 한나가 일본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고 또 그거에 되게 익숙한 상태인데 자연스럽게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그 모습을 봤고 그 의식에 그냥 끌려서 그거를 구경을 했고 그리고 또 며칠 동안 정신없이 그냥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결국에 그 피어 40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마 그 근처에서 누워 있었던 걸로 보인대요. 이쪽으로만 화상이 발견된 거야. 그 말인즉슨 이렇게 한쪽으로만 기대서 누워 있었다는 건데 발견된 이 모습이 하루가 지난 거의 이틀 동안 햇볕을 계속 쬐야만 그 정도로 햇볕이 타는 거래요. 9월 그 일조량에 따르면. 그러니까 거의 한 이틀 동안은 그냥 꼼짝 않고 거기서 그냥 바위 위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물속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발견됐을 때 되게 불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몸에 뭐 이런 피부가. 그래서 아마 그 물 위에서도 뭐 수영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주 오랜 시간, 몇 시간 동안 그 물 안에서 있다가 발견이 된 걸 거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끝내 그 전문가들도 알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냥 아마 한나가 새 학기를 앞두고 있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추측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발견됐다는 뉴스가 뉴욕 전역에 알려지게 됐잖아요. 이 기사에는 발견됐는데 기억을 못하더라. 해리성 둔주라더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해리성 둔주? 그게 뭐야? 야, 얘 그냥 관심 받으려고 자작한 거 아니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동네방 내 얼굴, 내 이름이 다 알려져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다 되게 허무하게 생각하고 저거 자작 아니야? 약간 이런 손가락질을 하니까 뭔가 너무 수치스러웠어. 실제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책감을 느낀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여전히 내 잘못인 것 같아요. 이름을 바꿀까까지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내가 기억도 못하는데 왜 이걸 부끄러워해야 되나 하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대요. 자, 하지만 한나는 더 이상 뉴욕시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엄마랑 같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요양 겸 휴양지 같은 곳이 있대요. 그러니까 기독교 재단에서 하는 곳인데 거기서 무려 3년 동안 그냥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잘 먹고 이렇게 하면서 휴식을 취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이제 나 괜찮아진 것 같다. 나 다시 선생님을 하고 싶다 해서 메릴랜드에 있는 몬테소리 보조교사로 취업을 해가지고 그 메릴랜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직생활 복귀 2년 만에 2년 동안은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첫 실종 후 5년 만에 또 실종된 거야. 또 없어졌어요. 희한한 건 새학기가 시작하는 첫날이었어요. 이날 처음 실종됐을 때도 새학기를 앞두고 실종됐잖아. 이날은
2013년 9월 3일이었어요. 이날 새학기 시작해서 학교 교실로 가야 되는데 동료가 이날 아침에 봤대. 학교로 안 가고 학교 반대 방향으로 엄청 빠르게 걸어가더래요. 어딜 가나? 했는데 그날 영영 학교에 오지 않은 거야. 저 막 사람들이 동료가 봤다는 길대로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한나의 소지품이 산책로에서 발견됐어요. 이번에도 핸드폰, 지갑, 신분증, 차키, 열쇠 이런 게 다 거기 그냥 그대로 가방 안에 있었다고. 그러고 없어졌어. 근데 실종 이틀 만이에요. 이번엔 좀 빨리 발견이 됐어요. 한나 엄마가 밤 10시 반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야. 띵땅띵땅 하고. 그래서 엄마가 전화를 여보세요? 받으니까 엄마가 너 지금 어디냐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엄마 전화번호는 계속 기억하고 있잖아. 지금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화기 빌려서 엄마한테 전화한 거래요. 한나는 어디서 발견됐냐면 메릴랜드 공원에 있는 한 냇가 근처에서 그냥 일어났대. 일어났는데 여기 어디지? 나 왜 여기 있지?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전화기 좀 빌려달라고 해서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이번에도 또 물가 근처에서 발견됐다고요. 2번 다 물가에서 발견됐죠. 2번 다 새학기를 앞두고 이렇게 또 실종이 됐죠. 약간 회피하고 싶은 게 있으면 둔주에 걸린다고도 하는데 새학기를 회피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새학기를 회피하고 싶은 거는 학생이라고만, 난 학생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는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가 봐. 여러분들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잘하자. 선생님들도 계약하기 싫었어. 그 겹치는 건 뭐냐면 2번 다 방학이 끝나자마자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아빠를 보러 외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온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 한나가 양성애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빠 앞에서는 그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빠랑 있는 동안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이 추측도 있는데, 근데 또 이 한나의 가족들이 말하기로는 그렇게 보기에는 아빠랑 여행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지. 거의 30번 가까이 이렇게 외국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누구 한 명 막 너 여기로 와야 돼 뭐 이러는 사람도 없었고, 한나도 아빠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좋아서 여행을 다녔고 여행 다니는 동안 뭐 부딪히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기도 해요. 뭐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2번이나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전자발찌 어감이 좀 그런데 전자발찌를 착용하자고, 추적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항상 어디 실종될 때마다 모든 소지품을 다 놓고 가잖아. 핸드폰이며 뭐며 다. 근데 뭐 요즘엔 이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왜 애완동물도 칩 심잖아. 약간 이런 것처럼 사람한테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이제 발목에 찰 수 있는 GPS 트래커가 있는데 AKA 전자발찌인데 그거를 착용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한나가 그것까지는 아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싶진 않아요 엄마. 이래가지고 그냥 안 하기로 했어. 근데 이때 했었어야 됐어. 가족들과 한나는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나는 이틀 만에 발견됐으니까 바로 학교로 복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학기를 잘 마쳤어요. 하지만 이 학기가 끝나고 한나는 또 너무 창피한 거야. 메릴랜드에서도 한나 예전에도 없어진 적 있었대. 뉴욕시에서 그 한나 업이 이 한나라던데? 소문이 다 퍼진 거야. 안 돼. 더 이상 여기선 못 살겠다. 이래서 또 다른 지역인 버진 아일랜드로 이사해서 거기서 몬테소리 교사로 또 일을 하게 돼요. 아니 근데 자꾸 물에서 발견됐잖아. 한나가 물을 되게 좋아하나 봐. 입고 있는 것도 파란색이네. 왜 또 이번에 또 섬으로 들어갔어. 사방이 물이라고. 이 와중에 사이다님, 대구 원어민 교사로 가지. 분지 지역이라 물 없음. 데프리카로 가시지. 빠질 물 없는 데프리카로. 왜요? 수정구에 분수도 크게 있고 그러지 않아요? 분수인가 그 저수지? 그 이름도 수정인가 수성이었던 것 같은데? 수성못 그죠? 그래 수성못 가서 빠져 있으면 어떡하려고. 저 한나는 버진 아일랜드로 이사를 와가지고 살면서 제일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여기 이사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 집은 궁전이고 이 동네는 진짜 천국 같아. 아이들은 진짜 천사 같아. 그러면서 근처에는 바다가 있어서 이제 수영도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실력이 또 부쩍부쩍 늘어가지고 2마일 떨어진 작은 섬들 있는 데까지도 쉬지 않고 갈 수 있고 약간 이런 수준까지 갔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한나의 삶의 질이 높아져서 그런지 한나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애들이 막 깨르르깨르 막 웃음이 넘쳐났고요. 실제로 이 학교에서도 한나가 너무 거의 우리 학교의 모델 선생님이다 할 정도로 새로운 선생님들 오고 그러면 한나 교실에 데리고 갔대요. 이렇게 우리 요렇게 가르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기억나? 또 9월이야. 2017년 9월 6일 5등급 허리케인인 이마가 들이닥쳤어요. 이날 다행히 이 한나 집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한나가 항상 천국이라고 말했던 이 버진 아일랜드 이 동네가 완전 풍비박산이 난 거야.
근데 기상 예보에서는 이거 지금 이마가 끝이 아니다. 다음 주엔 허리케인 마리아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 대피하세요. 이렇게 막 대피령이 내려졌어요. 버진 아일랜드에서 잠깐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대요. 그러니까 전 남친인 조가 한나야 우리 섬 떠나야 된다고 육지로 데려다주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사람들 배 타고 대피하고 있으니까 너도 이 배에 같이 타자고. 나 오늘 가니까 너도 나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한나가 아니라고. 아니야 너 혼자 가. 난 남을 거야. 여기 버진 아일랜드가 내 마음이 있는 곳이야. 이러고 거절했대.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룸메들도 막 그 짐을 챙기면서 야 한나야 우리 다 간다고. 너도 가자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나 말고도 다른 교직원 선생님들 남아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랑 같이 학교 정리하면서 혹시 이제 허리케인 때 막 뭐 손상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정리하면서 허리케인 지나가고 다시 애들 학교로 왔을 때 바로 걱정 없이 학교 수업할 수 있게 준비해놔야지. 그러면서 자기는 안 간다고 했대요. 그리고 한나 말고도 소수의 교직원들이 남았다고 해요. 그렇게 9월 14일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섬을 떠났어. 하지만 한나는 학교에 출근한다고 하고 차 타고 갔는데 학교엔 도착하지 않았어. 몇몇 선생님들 진짜 남아있었어요. 한나 갔나? 육지로 갔나? 그랬는데 그 배에서는 한나라는 사람 탑승객이 없대. 응? 어디 갔지? 내일은 오겠지. 내일은 남은 선생님들끼리 교직원 회의하는 날이니까. 그런데 다음날 교직원 회의에도 또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그때부터 동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디 배 타고 섬을 나가지도 않았다는데 얘 또 어딜 간 거야. 안 그래도 이 지난 며칠간 한나의 행동이 되게 이상했대요. 뭔가 평소에 텐션이 막 엄청 높은 사람인데 지난 며칠 동안은 텐션이 약간 떨어져서 뭔가 맹했다는 거야. 정신이 좀 나가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뭐 한나 선생님 뭐 내일 수업 이렇게 할까요? 얘기를 하면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의사소통이 좀 안 될 정도였대. 근데 저 한나 괜찮나? 그래도 이렇게 보면 하면서 콧노래를, 그것도 되게 명랑한 콧노래를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약간 걱정을 하다가도 뒤에 가서는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괜찮은가? 싶었는데 또 없어진 거지. 마치 빙의 현상 같네요. 무서워요. 교직원 회의에도 나오질 않으니까 평소 한나랑 친하게 지냈던 이 선생님 친구가 이름이 맥이에요. 이 맥이가 이 한나의 과거 실종 이력을 알고 있었어. 친구가 생각하기에도 아니 뉴욕에서도 9월, 메릴랜드에서도 9월 실종됐는데 오늘 또 9월이잖아. 생각해보니까 한나는 항상 물가에서 발견이 됐는데 쉣, 여기 버진 아일랜드네. 온 사방이 물가네. 어떡하지? 어디부터 찾아봐야 되나? 근데 그 사방의 물가 중에도 한나가 유독 수영하기 좋아하고 스노클링 좋아하는 이 해변가가 있었대요. 이름이 사파이어 비치라고. 여기부터 먼저 가봐야겠다. 아니나 다를까 주차장에 한나 차가 딱 주차되어 있었어요. 한나 여기 있나 하고 해변가로 막 달려갔는데 한나는 없고 해변가 의자 위에 한나의 신발, 입고 있었던 옷, 자동차 키가 곱게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어요. 한나는 없어. 이 친구가 거기 있었던 차 키로 차 문을 열어보니까 차 안에는 이번에도 역시 한나의 핸드폰, 몇십만 원 현금, 신분증, 지갑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자, 이것 때문에 버진 아일랜드에서 헬리콥터 3대 해안 경비대원까지 막 동원을 해서 한나를 찾아다니는데요. 그 어디서도 한나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한나가 섬에 살면서 수영 연습을 많이 해서 수영 실력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버진 아일랜드 근처에도 섬이 많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작은 섬 중에 하나에서라도 발견이 될 거다. 거기서 어쩌면 기억을 잃고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태풍 마리아가 버진 아일랜드를 덮쳤어요. 그렇게 되면서 수색도 며칠간 중단이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지나가자마자 또 막 경찰들이 섬들도 샅샅이 수색을 하고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보호소, 빈집들, 병원들까지 샅샅이 수색을 하고요.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망한 사람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자들까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지만 그 어디에도 한나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만약에 물속에서 사망을 했으면 떠오를 거다. 그런데 바다 위에 떠오르는 시신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지금까지도 한나는 영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채팅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스스로 실종되길 원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스스로 없어지길 바란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설 중에 하나는 아마 한나는 원래 아주 쾌활하고 친구들도 많고 되게 항상 활기찬 모습을 보여줬던 친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길 원했지만
그럼 반복적인 해리성 둔주 때문에 이런 실종 사건이 생겼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 이주를 했잖아. 근데 끊임없이 계속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그런 이미지가 될 수가 없다 하면서 허리케인이 오는 시기에 맞춰서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냐는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해리성 둔주에 빠진 상태로 또 물가를 찾아서 바다로 나갔는데 근데 태풍이 또 왔잖아요. 뭐 물속에 있었든 뭐 근처 섬에 작은 섬에 있었든 허리케인 마리아가 덮쳤기 때문에 결국에 그 허리케인 때문에 사망했을 거라는 가설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거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살아있을 거라는 가설이에요. 아마 어쩌면 한나는 여전히 해리성 둔주에 빠져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둔주에 빠진 상태에서 몇 시간 혹은 며칠 만에 빠져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영 깨어나지 못한다고. 계속 해리성 둔주에 빠진 상태로 완전히 다른 자아로 깨어난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그 배를 탔을 수도 있다. 탑승 목록에 없었던 거는 나는 한나가 아니니까 이름 어떻게 되세요? What's your name? 제 이름은 에밀리예요. 에밀리라는 이름으로 탑승해서 항상 스페인어 쓰는 국가에서 살고 싶어 했고 애들 가르치는 거 이런 거 좋아했고 그래서 푸에르토리코에 갔거나 아니면 뭐 마이애미 이런 데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라는 가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살아있을까? 발질 찼었어야 돼. 그리고 왜 그놈의 물가로 계속 가는데 왜 또 하필이면 또 물로 이주를 했는지 너무 안타깝죠. 저도 일본의 병원에서 일할 때 도쿄에서 1년간 실종됐던 아저씨가 도쿄와 600km 거리에 있는 저희 동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걸린 상태로 구조돼서 저희 병원으로 실려왔었어요. 무려 7시간 떠 있었었대요. 해리성 둔주를 앓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딘가로 가고 싶은 충동을 겪게 된대요. 근데 그게 한나에게는 물이었던 거지. 어쩌면 도쿄에 살던 그 아저씨도 물이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이 해리성 둔주라는 이 장애 자체가 너무 기묘하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기억은 완전히 잃어버리지만 일상생활은 평소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진짜 또 기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미국의 마이클 보트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저씨도 해리성 둔주를 앓은 진짜 기이한 사례 중에 하나예요. 들어보세요. 이 마이클은 1952년 4월 17일에 플로리다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되게 총명하고 세상에 호기심도 많고 막 예술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은 되게 창의적인 남자아이였대요. 20대에는 미군 해군에 입대해서 아시아랑 유럽 국가를 몇 번 다녀오곤 했는데 그렇게 막 긴 기간은 아니었고 잠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다가 미국에 돌아와서 전역을 했어요. 근데 전역을 하고 나서는 딱히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를 못했어. 왜냐면 이 마이클 아저씨 자체가 관심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러니까 이거 하고 잠깐 그만두고 저거 하고 잠깐 그만두고 그랬던 거야. 되게 마이클 아저씨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다가 마이클 아저씨가 갑자기 한나처럼 홀연히 없어지는 일이 발생이 돼. 그런데 2013년도에 플로리다에 있는 한 동네 조그마한 모텔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왜 이 마이클이 모텔방에서 발견이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 마이클 본인도 몰라. 심지어 발견됐을 때 막 벌벌 떨고 있었는데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발견한 사람이 병원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의료진들이 당신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 마이클 아저씨가 60세였어요, 당시. 내 이름은 요한 에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료진들이 이거 당신 아니에요? 우리 당신 그 지갑에서 발견한 신분증인데 팔아. 이거 당신 아니냐? 마이클 보트라이트. 그랬더니 신분증을 보더니 이거 나 아닌데요?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거울 보여주면서 이거 당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막 기겁을 하면서 이거 누구냐고, 이거 나 아니라고, 나는 요한 에크라고 하면서 막 엉엉 울더래.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서 자기 아들도 못 알아봐.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미국에서 평생 나고 자라서 영어만 할 줄 알았던 마이클이 스웨덴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영어를 잘 못해. 영어를 못하고 스웨덴어를 갑자기 쌀라쌀라 한다고. 이거 우리나라 같으면 앞에 한나 사연은 수살기가 붙었다고 할 거고 에크 씨 경우에는 빙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지 고작 2년 만에 마이클 씨는 스웨덴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데요. 62세의 나이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인다고 스웨덴 당국은 밝혔습니다. 한나가 살아생전에 그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저는 제 실종 사건 이후 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는 과거에 누구였죠? 그때 나는 누구였죠? 그것도 나의 일부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누구인가요?
이러면서 약간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온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마이클 보트라이트 같은 이런 사연도 있고 하니까 과연 그럼 지금 나는 누구인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한나의 실종 1년 후인 2018년 9월 23일에 버진 아일랜드 근처에 작은 무인도가 있대요. 여기에 뼈만 남은 유해가 한 구 이렇게 떠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 뼈 그 자체가 다 이렇게 온전히 내려온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키, 뭐 성별 이런 거 전혀 알 수가 없었대요. 신원조차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지만 아마 그게 한나일 수도 있다. 이 한나의 엄마는 아직 한나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단지 한나가 자신의 재능과 강인함으로 또 한 번 모두를 속이고 섬을 떠났고 아마 다른 누군가로 살아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오거나 다른 누군가 한나를 알아보고 제보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한나는 2017년 9월 14일 버진 아일랜드에서 실종됐고요. 약 170cm에 실종 당시 50kg 중반 정도의 몸무게였다고 해요. 갈색 머리와 갈색 눈을 가졌고요. 당시 나이는 32살이었고 지금은 아마 40세일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미국 사시는 분들 중에 모르죠? 한국에 있을 수도 있죠? 에밀리라는 이름으로 한나 업을 보시는 분들은 버진 아일랜드 경찰서 번호 여기 남겨두도록 할게요. 이 아래 전화로 제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이 한나가 다녔던 학교 동료 선생님들은 바로 2024년 9월에도 이 9월이 되면 한나를 기억하는 손에 손잡고 한나가 다시 돌아오기를 같이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건강하게 살아있기를. 그리고 혹시 아직도 해리성 둔주 상태에 빠져 있는 거라면 언젠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또 엄마한테 연락을 드리면 또 모르는 번호로 엄마한테 밤 10시 반에 엄마 나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지나가는 사람한테 핸드폰 빌려서 전화했어. 이렇게 전화하기를. 엄마는 지금까지도 항상 잘 때나 밥 먹을 때나 샤워를 할 때나 핸드폰 항상 이렇게 옆에 두고 딸의 전화를 기다리지는 않을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별말이 없어서 남은 사람들이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이지만 조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생각날 것 같아. 계속 내가 그때 한나를 막 억지로라도 이 배에 태워서 데리고 왔으면 다들 그때 한나가 버진 아일랜드로 또 섬으로 간다고 했을 때 막을 걸, 전자발찌라도 채울 걸 이런 생각을 다들 하지 않을까? 다들 그러죠. Should have, would have, could have. 그랬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 그렇게 또 다시 사라지고만 한나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계속 사라지는 여자였어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미국 사건, 사고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